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송입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 조지 3세의 넷째 아들인 켄트공 에드워드 왕자와 독일 하노버 왕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이듬해 사망하였고, 이후 그녀는 엄격한 교육 방침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철이 든 후부터는 어머니 교육을 방침과 어머니의 정부로 알려진 콘노이 경의 후견인 역할을 줄곧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왕이 된 후 어머니를 멀리하고 콘노이 경을 해고하여 버렸습니다. 원래 그녀는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와 3명의 삼촌이 있었으며, 그런데 두 사람은 후사가 없었고, 또 한 사람은 두 딸이 있었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5번째 왕위 계승설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820년 그녀의 할아버지 조지 3세가 사망하자 가장 큰 삼촌 조지 4세 왕위에 오릅니다. 조지 4세의 제2 기간 중인 1827년 둘째 삼촌이 사망합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남은 후계자로서는 셋째 삼촌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삼촌은 조지 4세가 결국 후사 없이 1830년에 사망하자 65세 고로 왕위에 오른 윌리엄 4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계승권을 가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1837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불과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빅토리아 여왕이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할 당시 영국 정부는 피부장 출신 청년 멜버른 경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한 첫 결혼 데다가 자녀까지 없었던 멜버른 경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빅토리아 여왕에게 자상한 아버지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영국의 군주가 가져야 할 덕목과 위험을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왕위에 오른 3년 뒤 1840년 여삼촌인 에섹스 포버그 고터가의 엘버트 공과 결혼하게 됩니다. 평소 어머니와 콘노이 경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유예하는 것도 좋다는 방법이라고 좋아하는 멜버른 경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멜버트 경이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독일 출신인 그는 처음에는 영국 사회에서 다소 소외됐지만 고결한 인품과 풍부한 교양을 여왕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때까지 저 혼자 역할을 해왔던 멜버른 경의 대신에 여왕은 훌륭한 조언자가 되었으며 불과 둘은 9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결혼과 동시에 왕궁에서 나가야 하였습니다. 유 엘버트 경의 현명한 중재로 모녀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821년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녀는 모친의 생전에 남긴 기록을 통해 어머니가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전의 서운했던 관계에 대해 더욱 아파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엘버트 공은 슬픔에 빠진 빅토리아 여왕을 대신해서 정문을 맡았습니다. 그의 11월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던 장남 에드워드가 더블린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여배우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버트 공은 장남의 무절제한 행실에 화가 났습니다. 즉시 캠브리지로 달려가 아들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에 다녀온 후 그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당시 의사는 엘버트 공의 병이 장티푸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엘버트 공은 결국 1860년 12월 14일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빅토리아 여왕과의 21년간 결혼 생활은 뒤로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 마당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슬픔 매우 컸다고 합니다. 엘버트 공이 험하게 사망하자 빅토리아 여왕의 상심시에 매우
컸으며 그녀는 남편이 죽게 된 것은 장남 에드워드의 잘못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아들을 내내 원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은 왕위 계승 과정 에드워드에게 오랫동안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에드워드는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는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각의 해외를 보고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앨버트 공의 사망 이후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런던에도 거의 들리지 않고 민족공예에 직거하며 실질적으로는 정무에 손을 댄 채 생활하였으며 앨버트 공을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의 애들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 엘리자베스 2세 1위까지 영국 왕실은 모두 그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한 앞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여왕은 정치적으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임 기간 중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강요들이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이 그녀의 지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명수상들 평가받은 디즐레일리와 글래드스톤 경은 각각 보수당과 자유당의 대표로 선의 경쟁을 벌이면서 양당 체제의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영국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디즐레일리 영국 식민지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1870년 5월 1일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도 여왕제라는 공식 직함을 원상하였으며 대영 제국의 영역을 다시 한번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재임 기간 내내 기본적으로는 군림하되 통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앨버트 공의 사망 후 인적으로 몰려 앉아 있으면서도 중요한 국가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끝까지 손에 쥐고 국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녀를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으며 일반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앨버트 공의 사망 이후 여왕을 얘기할 때 존 브라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존 브라운은 투박하면서 강건한 스타일의 전형적인 스코트 인이었습니다. 그가 빅토리아 여왕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들렸을 때입니다. 그녀의 야외 활동을 보좌하는 개인 시종으로서 일하면서 존 브라운은 빅토리아 여왕의 우아한 품격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지금까지 궁중 남자들과는 다른 위력과 성실성을 지닌 존 브라운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앨버트 공의 감격스러운 죽음을 빅토리아 여왕이 존 브라운과의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의 사망으로 허전해진 마음을 존 브라운과의 교제를 회복해보려는 듯 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존 브라운이 1883년 사망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비밀 결혼 상황에 낮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미스지 브라운이라고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만년은 행복하였다고 합니다. 1887년에 주기 50톤 행사인 골든 주빌리를 1890년에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보호 전쟁이 한창이던 1901년 1월 20일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 지시를 마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빅토리아 여왕이 비록 험난 과정을 거쳐서 여왕이 되었지만 그 치시 기간 중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건설하였다는 데 많은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시 부작용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